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3주 2차 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차시하고 다음 차시에 걸쳐서 백신에 대해서, 백신도 우리가 다루는 의약품 중에 약의 아주 중요한 범주 중에 하나죠. 과거에는 우리가 질병을 치료 중심의 그런 약을 개발을 했다면 앞으로는 치료보다는 조기에 발견하고 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그 다음에 예방하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거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백신이고요. 백신은 최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을 유발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백신의 역사와 중요성, 그 다음에 코비드 19과 관련된 백신에 대해서 이번 차시와 다음 차시에 걸쳐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그 약물 동력학하고 약물 역학적 상호작용에 대해서 했었고요. 또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이토크롬 P450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약물 상호작용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약물들 간의 상호작용서부터 시작해서 약물과 음식 간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약물과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기타 다른 의학적인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백신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보기 전에 백신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그 면역력을 이용을 해서 질병을 예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면역에 대해서 잠깐 좀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면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면역하면은 다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면역이 뭘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명확히 답변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먼저 모든 공부를 할 때에는 먼저 정의를 좀 알아야 됩니다. 면역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들어온 병원 미생물이라고도 하고 병원성 미생물이라고도 합니다. 질병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이라는 뜻이죠. 거기에 대항하는 항체를 생산해서 독소, 그 병원성 미생물이 만들어서 분비하는 독소를 중화시키거나 병원성 미생물을 죽여서 다음에는 그 병이 걸리지 않도록 된 상태 또는 그런 작용, 이게 면역입니다. 중화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중화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화학적으로 볼 때는 산과 염기를 같이 섞어서 pH를 중성에 가깝게 한다든지 이런 게 중화라는 의미이지만 우리 면역계에서는요, 중화라고 한다면 독소의 작용을 멈추게 하는, 독소가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중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이 많은 독소들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 좀 복잡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단백질이 이 독소가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항체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여기를 덮고 있으면 그 독작용을 나타내는 그 단백질 부위가 덮어져 있기 때문에 독작용을 못해요. 이런 게 이제 중화에 해당이 됩니다. 또 다른 정의로 본다면 국어사전적인 정의가 첫 번째 정의로 보여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몸속에 들어온 병원성 미생물이나 외부 물질을 방어하는 모든 현상. 그래서 이 면역이라는 것은 그 첫 번째 국어사전에 나오는 정의로 본다면 항체를 생산해서 독소를 중화시키거나 미생물을 죽이는 것, 이게 국어사전적인 정의인데요. 이 면역학 학문적인 정의로 본다면 이물질이 세균이나 미생물이 우리 몸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것도 전부 다 면역입니다. 그거는 실제로는 독소를 중화하거나 또는 병원성 미생물을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아예 침입 자체를 못하게 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의 병원성 미생물이 우리 몸에 침투를 하려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몸 중에서 가장 그 병원성 미생물,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많이 살고 있는 곳, 특히 세균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은 이 손톱 아래예요. 이 손톱 바로 아랫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외부에서 여러 가지를 만지고요. 그 다음에 그 오염된 물도 우리가 담그게 되고, 그러면서 이 부분은 대충 그 습기가 아주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습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요. 그러면서 그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손으로 집어서 먹는다든지 이러면서 적절한 어떤 영양분도 공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손톱 아래에 세균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가 그 세균으로부터 질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이 세균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못 들어오느냐? 바로 피부가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병원성 미생물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에는 이 피부 장벽이 없는 곳을 통해서 주로 들어와요. 그게 주로 뭐냐면 피부의 점막이라든지 또는 우리 환절기에 감기에 많이 걸리는데 이 환절기에 예를 들어서 실내는 조금 따뜻하죠. 외부는 찬데 실내가 따뜻해지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절대적인 수분의 양이 동일하다면 상대 습도가 낮아지죠. 그래서 밤에 환절기 때 이 보온을 하면서, 그러니까 보일러를 가동시키면서 실내에서 잠을 자면 실내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상대 습도가 낮아져서 우리 그 호흡기 쪽에 기관지라든지 세기관지 쪽이 많이 좀 갈라져요. 건조해져서. 그러다 보면 그 사이사이로 틈이 생겨서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아니면 세균이 침입하기 쉬운 상태가 되죠. 자, 여러분들이 환절기에 감기에 안 걸리려면 그 수건 하나만 이렇게 적셔서 방에 널어놓고 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면역을 담당하는 이 면역계는 굉장히 다양한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우리 몸의 면역계인데 우리 몸의 면역계는 외부로부터 침입하기 쉬운 그런 부위에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침입하기 쉬운 곳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호흡기 쪽, 이런 점막이 굉장히 침입하기 쉬워요. 그래서 입 안으로 우리가 그 음식물이나 또는 공기가 들어올 때 많은 세균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주변부에 임파절이라고 해서 많은 그 면역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장이라든지 또 우리 소화관 쪽에는 이 페이스 패치라고 해서 이런 그 면역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병원성 미생물들이 외부에서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 림프라는 것은요, 혈관은 잘 아시겠지만 혈관은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맥에서 세동맥, 그 다음에 모세혈관, 세정맥, 정맥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림프라는 것은요, 그래서 혈관은 끝이 막혀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림프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끝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혈관 주변에 모세혈관에서 체액이 이렇게 빠져나오면은요, 그것이 그 조직 안에 있는 어떤 세균의 분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세포의 노폐물이 이 림프를 통해서 흡수가 되고 이것이 림프관을 따라서 쭉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하다 보면은요, 이 림프 관 이렇게 들어오다가 보면은 이 임파절이 있어요. 임파절 같은 경우는 왼쪽에 그림에 보시면 이 콩 모양의 크기로 많이 보이죠. 그래서 턱 아래라든지 이런 쪽에 임파절이 많이 있습니다. 임파절은 이렇게 림프관을 따라 들어온 림프액을 검사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안에는 임파절 안에는 많은 종류의 그 면역 세포들이 있어서 들어오는 어떤 림프액에 혹시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감염되진 않았는지 그 조직이 그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그런 병원성 미생물이 감염됐다라는 신호가 파악이 되면 여기에서 면역세포가 증식을 하게 됩니다.
면역이라는 것은 크게 선천성 면역하고 후천성 면역 이런 게 있어요. 선천성 면역은 타고나는 것이고요. 후천성 면역은 적응 면역이라고 돼서 또는 획득 면역이라고 해서 태어난 다음에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원성 미생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요, 처음에는 이 선천성 면역이 작동을 하게 돼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선천성 면역이라는 것은 특이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세균, 특정 바이러스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세균, 모든 종류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병원성 미생물에 대해 작동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후천성 면역 또는 적응 면역이라는 것은 특정 세균에 대해서만 특정 병원성 미생물에 대해서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천성 면역의 가장 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 상피 조직이에요. 피부를 싸고 있는 상피 조직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거는 피부는 모든 종류의 대부분의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 침입을 막죠. 이런 것들. 특정 병원성 미생물이 아니라 비특이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 그 외에도 이제 식세포, 파고사이트라는 것은 파고라는 말이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포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마크로파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세균을 직접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특이적인 것이 아니라 비특이적으로 많은 여러 종류의 세균을 잡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초기에는 이 병원성 미생물이 들어오면 초기에는 이 선천성 면역이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병원성 미생물이 들어왔는지가 파악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후천성 면역 또는 획득 면역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백신이라는 것은 바로 이 후천성 면역, 이걸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획득 면역이라는 것은요, acquired immunity 또는 adaptive immunity, 이 획득 면역이라는 것은, 획득 면역 또는 적응 면역이라는 것은 액티브한 것이 있고요. 능동 면역이 있고 수동 면역이 있습니다. 능동 면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항체를 내 몸 안에서 만드는 거예요. 반면에 패시브 이뮤니티, 수동 면역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항체를 내가 받는 겁니다. 수동적인 거죠. 근데 이 액티브 이뮤니티, 그러니까 능동 면역도 자연 면역하고 그다음에 인공 면역이 있어요. 자연 면역이라는 것은 항원이 자연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또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집 밖에서 많이 뛰어놀았어요. 흙에서 맨발로 뛰어놀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흙 속에 있는 여러 미생물들을 우리가 흡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노출이 돼요. 또는 뭐 감염을 통해서 노출되기도 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병원성 미생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 자연 획득 면역이 되게 되는 거죠. 자연 면역이고 능동 면역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 artificial 인공 능동 면역 같은 경우는 항원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 주입하는 거. 그러니까 백신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백신은 인공적이면서 능동적인 면역을 유발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자연적이면서 수동 면역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아이 때 모유를 먹다 보면 모유에 들어있는 엄마의 항체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인공 면역이면서 수동 면역인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화 항체들이 있습니다. 뱀에 물리면은요, 아주 맹독성 뱀에 물리면 혈관서부터 시작해서 주요 장기들이 뱀의 독에 의해서 손상을 받는데, 그래서 그거를 빨리 중화를 시켜줘야 돼요. 우리 몸에서는 뱀 독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 싸움이에요. 뱀 독이 우리 몸의 혈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혈관과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는, 그래서 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타임이고 시간이고, 근데 그 안에 우리 몸이 항체, 단백질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 수 있으면 내가 살 수가 있는데, 맹독성 뱀에 물리면은요, 항체가 생길 수 있는 시간보다 조직 장기가 손상을 받는 시간이 훨씬 짧아요. 그러니까 이제 뱀에 물렸을 때 우리가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 뱀 독에 대한 항체를 미리 만들어 놨다가 우리가 그런 뱀에 물리면 항체를 정맥 내로 주입해서 독성을 중화시켜주는 그런 방법이죠. 그게 바로 인공 면역이면서 수동 면역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것은 이 인공 면역이면서 능동 면역을 유발시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이 백신을 맞았을 때 우리가 능동 면역을 이룰 수 있을까? 그건 바로 기억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후천적 면역, 적응 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B셀하고 T셀이에요. 이 B셀하고 T셀이 있는데 B셀이 항체를 만드는 것이고요. T셀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독성 물질을 뿜어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세포입니다. 한번 우리가 병원성 미생물에 노출이 되면은요, B셀과 T셀이 그 병원성 미생물 또는 그 병원성 미생물이 갖고 있는 단백질하고 거기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든다든지 또는 그 병원성 미생물을 직접 죽일 수 있는 T셀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일단 들어온 병원성 미생물이 전부 다 제거가 되면 일부 B셀과 일부 T셀이 메모리셀, 기억세포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기억세포는 우리 몸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 다음에 2차로, 그래서 1차적으로는 처음에 병원성 미생물이 들어오거나 또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백신을 맞으면은요, 한번 항체가 생깁니다. 생긴 다음에 일단 들어온 것이 제거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항체 숫자가 줄어들어요. 안 만드니까. 대신에 일부 B셀이 기억세포로 남는 거죠. T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차로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되면 기억세포들이 이번엔 빠르게 팽창을 해요. 빠르게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병원성 미생물과 싸울 수 있는 B셀과 T셀이 많이 만들어져서 항체 또는 뭐 T셀도 훨씬 더 강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2차 면역 반응은 훨씬 더 강하게 나와요. 이게 백신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백신을 맞았을 때 항체 여가가 최고도에 올라올 때까지는 보통 한 2주, 길게는 3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백신 주사를 맞으면 2주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반면에 흔히 이제 두 번째가 부스터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화이자나 또는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 원래 2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를 부스터샷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맞는 것은 기억세포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요즘에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고 나면 2차까지 맞으면 보통 14일 정도 지나면 풀 프로텍션이 된다고 하는데, 부스터샷을 맞으면 그 다음 바로 이제 충분히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백신은 우리가 어렸을 때 한 번 맞으면 거의 평생 가는 게 있고요. 어떤 백신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몇 달마다 한 번씩 맞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기억세포가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들의 특징이 이 항체가 생겨도 기억세포가 생존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전속이 안 되고 빠르게 이제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럼 백신의 역사를 잠깐 보면, 백신은요, 중국에서 처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 천연두에 대해서 천연두에 걸렸던 사람의 농 있죠? 고름 같은 그거를 바르면은 걸리지 않는다. 이런 게 이미 10세기 초반에 중국에서는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에 보면 한 16세기 정도에 처음으로 그 활자로 기록된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보통 10세기 초부터 중국에서는 이 백신에 대한 것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서양에서는 1796년에 이 에드워드 제너라는 영국 의사가 처음으로 백신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천연두, 뒤에 나오겠지만은 젖을 짜는 사람들이 소도 천연두랑 비슷한 게 있어요. 우두라고 하는데, 바이러스가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근데 소 젖을 짜는 사람들이
소가 우두에 걸리면 그 짜는 부위에 약간 농 같은 게 생기는데, 부스럼 같은 게 생기는데, 짜다 보니까 그걸 만질 수밖에 없죠. 그걸 만졌던 사람들은 잘 걸리지 않는다. 걸려도 굉장히 약하게 넘어간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백신의 개념을 처음 이제 발견을 했고, 실제로 그 에드워드 제너 같은 경우는 1796년도부터 한 2년간 여러 사람을 데리고 실제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실제 증명을 했죠. 이분이 바로 에드워드 제너라는 분인데, 이 우두, 카우팍스에 감염된 사람이 천연두에 노출이 돼도 천연두에 걸리지 않거나 걸리더라도 증상이 상당히 경미함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임상적으로 이분은 그 우두의 고름을 8세 소년인 제임스 핍스라는 이 어린이의 팔에 접종을 하고 6주 후에 우두를 가지고 이분은 백시네이션을 한 거예요. 팔에다 접종을 해서 유사한 균에 대해서 항체가 만들어지도록 만든 다음에 6주 후에 천연두에 걸린 사람한테서 그 고름을 얻어서 그걸 직접 접종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험한 임상시험이에요. 그 전에는, 옛날에는 과학적인 어떤 접근 방법이라기보다는 경험적인 접근 방법이어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지만 결국 천연두에 걸리지 않은 것을 발견을 했죠. 그 다음에 약 2년간 23번의 실험을 실시해서 영국 왕립학회에 그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백신이라는 말도 처음 쓰기 시작을 했어요. 백신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약독화 생백신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건데요. 이걸 독성을 약화시킨 겁니다. 그게 약독화 생백신이고, 그 다음에 완전히 바이러스를 죽여서 만드는 사백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표면의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드는 서브타입 백신이고요. 유사 입자를 이용해서 만든 백신도 있고, 톡소이드라는 것은 이 단백질 중에 독소를 나타내는 부분하고요. 톡소이드는 이렇게 쓰는데 OID가 붙으면은 뭐뭐과 비슷하다라는 뜻이에요. 톡스는 이제 독성을 뜻하고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서 독성을 나타내는 부위의 단백질을 조금 변형을 시켜요. 구조를 약간 비슷하게. 그러나 독성은 이제 많이 약화시킨 그런 단백질을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mRNA 백신, 요새 화이자나 모더나에 사용하는 백신도 있고요. DNA 백신도 있습니다. 참고로 면역력을 유도하는 방법은요, 생백신을, 살아있는 백신을 주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데에는. 그러나 작은 양을 주입하더라도 살아있는 병원성 미생물을 주입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백신의 혜택인데요. 백신으로 우리 인류는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나 보시면은 198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1년에 홍역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1960년대에 홍역 백신 등장 이전에는 매년 한 260만 명 정도가 홍역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홍역 백신이 등장한 이후에는 세계에서 홍역으로 사망하는 건수가 80% 이상 감소를 했어요. 그만큼 큰 혜택을 준 거죠. 마찬가지로 소아마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아마비 백신 우리 어렸을 때 다 맞아요. 그래서 그걸 맞은 이후로는 전 세계적으로 소아마비는 거의 이제 종식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백신의 기본 원리, 백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역, 그 다음에 면역에서 작동하는 면역이 유지되고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 몸의 시스템인 면역계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백신의 역사, 백신 하면은 꼭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분이 바로 에드워드 제너 이분입니다. 천연 백신을 처음 개발을 했고요. 백신이라는 말도 그분이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미 상당히 오래전이고 서양에서는 그만큼 이제 과학이 빨리 발전을 했죠. 그 다음에 백신의 역할과 중요성에서 백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홍역이라든지 여러 질병을 이제는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지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우리 사회를 지금 2년 이상
계속 어렵게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극복은 될 겁니다. 극복은 되는데, 이제 언제쯤 극복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 변이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RNA 백신이어서 그거는 이제 다음 차시에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만 언제라도 그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그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싸우다 보면 뭐 올해 말쯤이 될지 뭐 3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충분히 극복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퀴즈인데요. 획득 면역의 종류, 그 다음에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시고요. 지금 집단 면역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단 면역이 필요한데 처음에는 우리가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백신 접종만으로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은 이 백신 접종에 의한 면역하고요. 자연 감염에 의한 면역 이 두 개가 같이 이루어져야 이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어떤 감염에 의해서 얻어지는 면역하고요. 그다음에 백신 접종에 의해서 얻어지는 면역 이 두 가지를 좀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비교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차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